안녕하세요. 대저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과 친구가 자신을 국살하려 했다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속이면서요. 제약회사 연구소장 김서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제약회사 바이오텍의 연구소장실입니다. 45세의 김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오늘은 그녀가 20년간 연구해온 신약이 마침내 임상 3상을 통과한 날이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 이준호를 돌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였어요. 저녁 7시 회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서연을 둘러쌉니다. 서연 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신약으로 회사 주가가 30%나 올랐다던데요. 2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있었어요. 함께 축하해야 할 남편은 병상에 누워있고 딸 하늘이는 의대 공부로 바쁘거든요. 그때 서연의 남동생 서진이 다가옵니다. 40세의 서진은 같은 회사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누나, 정말 축하해. 드디어 우리 가족의 꿈이 이뤄졌네. 서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서연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파티가 한창일 때 서연의 절친 박미영이 다가옵니다. 42세의 미영은 서연과 대학 동기로 현재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연아, 오늘 정말 기뻐 보여. 준호 씨도 분명 자랑스러워 할 거야. 고마워. 미영아,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서연이 미영의 손을 꽉 잡습니다. 20년간 함께 연구하며 서로를 지켜준 소중한 친구였어요. 파티는 밤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들렀어요. 준호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드디어 성공했어. 우리가 함께 꿈꿨던 신약이 완성됐어요.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따뜻했던 손은 이제 차갑기만 했어요. 다음 날 저녁, 딸 하늘이의 의대 합격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 고급 일식당에서 만났어요. 서진과 미영도 함께였습니다. 하늘아, 정말 축하해. 의대 1년생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서연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19세의 하늘이는 아버지를 꼭 살리겠다는 꿈을 가진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버지를 위해 신약 연구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서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진과 미영이 자꾸 눈빛을 주고받는 거예요. 둘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워졌나 싶었습니다. 서진 오빠, 미영 언니랑 요즘 자주 만나시나 봐요? 하늘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아, 그냥 회사 일로 가끔 만나지. 서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영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비에 젖은 아이가 끼어들어 왔습니다. 아줌마, 그 음식 먹으면 안 돼요. 12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뭐야? 미영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아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식당 안이 술렁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서진이 일어나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아저씨들 믿어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아이가 울먹이며 계속 외쳤어요. 그 순간 서연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의 절박한 표정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늘아,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엄마, 왜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갑자기 배가 불러서 그래.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 말이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절박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 5시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자. 서연은 남은 음식을 연구소로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20년간 독성학을 연구해온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음식에서 치명적인 신경독이 검출된 거예요. 이럴 수가. 정말 독이 들어있었다니.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병원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서연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으로 인한 질투?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서연은 사립탐정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제 동생 서진과 친구 미영을 중점적으로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어요. 김서진 씨와 박미영 씨가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서진과 미영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여행을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 남편분의 교통사고도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김서진 씨가 연구실 조교로 일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있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때도 그날 저녁 서연은 그 아이를 찾아 나섰어요. 식당 근처를 헤매다가 지하철역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계단에 앉아 떨고 있었어요. 얘야, 너 괜찮니? 서연이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맑은 눈동자였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줌마, 진짜 안 드셨죠? 응, 내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서연이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민수예요. 민수야, 혹시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니?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 식당 아저씨가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여자가 와서 나쁜 일을 시켰어요. 어떤 여자?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무서웠어요. 독을 넣으라고 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자의 목소리라니. 설마 미영이. 민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빠는 없고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서연은 이 아이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아줌마랑 같이 가지 않을래?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당연하지. 서연은 민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늘이는 동생이 생긴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정말 엄마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 정말 고마운 아이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20년간의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독 성분 분석 결과, 서진과 미영의 불륜 증거, 그리고 20년 전 사고와의 연관성까지.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세의 김서연은 대학원에서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같은 과 의대생인 이준호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서연아, 이 데이터 좀 이상하지 않아? 준호가 서연의 연구실에서 실험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부작용 데이터가 너무 깔끔해. 준호는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데이터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서연은 당시 성공에만 급급했어요. 교수님의 기대와 미래에 대한 욕심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준호는 몰래 연구실에 들어가서 추가 실험을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숨긴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발표하면 안 돼. 사람들이 위험해진다고. 준호는 다음날 서연에게 실험 결과를 보여줬어요. 준호야, 이건 너무 신중한 거 아니야? 이 정도 부작용은 감수할 수 있어. 안 돼, 서연아.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야. 둘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서연은 성공을 원했고 준호는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때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서진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누나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나의 성공을 통한 자신의 성공을 원했어요. 누나가 성공하면 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 서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호가 연구실에서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급브레이크 고장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경찰의 조사 결과였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사고 직전 준호의 차 근처에서 목격된 수상한 인물, 그리고 사고 당일 서진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했던 점들이요. 하지만 당시 서연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고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준호야, 미안해. 서연은 남편의 병상 곁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안전한 약만 만들겠다고. 그런 서연을 위로해준 사람이 미영이었어요. 서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준호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미영은 20년간 서연의 곁을 지켜줬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연구하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온 서연은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혹시 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니? 트럭 운전사셨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심장이 멈췄어요. 20년 전, 네, 다른 차랑 사고가 났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셨어요. 누군가가 아빠를 해치려고 했다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준호의 사고를 목격했고, 그래서 서진이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민수 엄마가 지금까지 말을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겠네. 서연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어요. 20년간 속아 살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서연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신약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서연은 가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치매 치료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또 다른 혁신적인 연구를 시작하는구나. 서진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아. 너도 영업팀장으로 참여하지 않을래? 정말 고마워, 누나. 서진은 기뻐했어요.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미영도 찾아왔어요. 서연아, 새 프로젝트 정말 기대돼. 우리 또 함께 해보자. 그래, 미영아, 너만 믿고 있어. 서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한편 하늘이는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의대에서 법의학을 배우면서 20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아본 거예요. 엄마, 아빠 사고 기록을 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아요. 하늘이가 서연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브레이크 계통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단순 기계 고장으로 결론 냈네요. 서연은 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하늘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 삼촌이 정말 그런 일을 그리고 미영 이모도 함께였어.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어릴 때부터 친삼촌처럼 여겼던 서진, 그리고 엄마 같았던 미영의 배신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복수해요. 아빠를 위해서.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늘아, 복수는 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 우리가 그들처럼 되면 안 돼. 서연은 딸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어요. 누나, 형 왜 울어요? 민수야, 우리 아빠를 해친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하늘이가 민수에게 설명했어요. 그럼 민수도 도와줄게요. 우리 엄마도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픈 거니까. 민수의 맑은 눈동자에 의지가 서렸어요. 서연은 가족이 된 이 아이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들이 욕심을 부리도록 더 큰 미끼를 던져야겠어. 서연은 가짜 투자 설명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서진과 미영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대규모 신약 발표회를 개최했어요. 국내외 투자자들과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오늘 발표할 치매 치료제는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연이 무대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게 가짜였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진과 미영은 뒷자리에서 흥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대박이겠어. 서진이 미영에게 속삭였어요. 응, 우리도 곧 부자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대화를 녹음기가 모두 담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근처 테이블에 숨겨둔 거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서연은 VIP 만찬을 준비했어요. 핵심 투자자들만 초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옆에 한 청년이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25세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하늘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민호는 하늘이의 남자친구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서연이 고용한 젊은 형사였어요. 하늘아, 오늘 정말 예쁘다. 민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늘이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편 서진은 만찬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몰래 서연의 음식에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독을 넣으려는 거야? 민수가 숨어서 지켜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민수는 재빠르게 접시를 바꿔 놓았어요. 서연이 미리 시킨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잘했어. 서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만찬이 시작되고 서진은 자신이 독을 넣은 음식을 서연이 먹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태연하게 다른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나, 왜 그 요리는 안 드세요? 서진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어요. 아, 갑자기 입맛이 없어서. 너나 먹어봐. 서연이 그 접시를 서진 앞으로 밀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자신이 독을 넣은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아, 저도 배가 불러서요. 서진이 당황하며 거절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만찬장에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수상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서진 씨,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군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서진이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서진을 밀어내고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험해. 민호가 재빠르게 일어나서 그 남자를 제압했어요. 형사 훈련을 받은 그의 몸놀림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만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투자자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일자들이 넘어졌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사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부터 계획된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진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모신 이유는 신약 발표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제 남편 이준호는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믿어왔어요. 서연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20년 전 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제 남동생 김서진과 절친한 친구 박미영이 공모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전 남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최근에 독을 사용해서요. 미영이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서연아. 너 정신 나갔어?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스크린에 서진과 미영의 불륜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제가 개발한 신약의 성공으로 얻게 될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회장 안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과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제 음식에서 검출된 곡성 물질 분석 결과입니다. 서연이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어요. 만약 강민수라는 아이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가 서연 옆으로 걸어 나왔어요. 작은 체구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해치려고 한다는 걸 봤거든요. 민수의 증언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서진아, 서연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누나가 너무 완벽해서 견딜 수 없었어. 항상 누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게 싫었다고. 그래서 내 남편을 해치고 나까지 죽이려고 한 거야? 미안해, 누나. 서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나도 정말 미안해. 서진이한테 넘어가서 이런 끔찍한 일을 했어. 미영아,
20년간 내 곁에 있으면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경찰들이 서진과 미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김서진 씨, 박미영 씨, 살인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장 안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남편이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하늘이와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진실을 밝혔어요. 당신을 해친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었어요.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20년간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당신이 이렇게 된 거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좋은 약을 만들 거예요. 당신을 깨울 수 있는 약을요. 그때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늘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정밀 검사 결과 준호의 뇌파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무릎이 꺾였어요. 2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과 미영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서진은 15년, 미영은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정식으로 입양했어요. 법원에서 입양 허가서를 받던 날, 온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서연이 민수를 꽉 안아주었어요. 네, 엄마. 민수가 처음으로 서연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동안 아줌마라고 불렀던 민수였거든요. 하늘이도 기뻐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내 동생이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자. 네, 누나. 저도 아빠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편 준호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고 있었어요. 의식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간단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빠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뇌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서연의 연구실에는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새 학교에 적응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늘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민수야, 수학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고마워요, 누나. 누나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형사 민호도 가끔 집에 놀러 왔어요.
하늘이와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갈래? 좋아요. 하늘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처음 경험하는 설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제가 민수 엄마 병원비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모두 함께 도와주자.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보답할게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비록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찾게 되었다. 준호도 곧 깨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후 서연의 연구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뇌손상 치료제 개발에 마침내 성공한 거예요. 드디어 해냈어. 서연이 실험 결과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확실했어요. 엄마, 정말 성공한 거예요? 하늘이가 뛰어와서 물었어요. 응, 이제 아빠를 깨울 수 있을 거야. 가족들은 모두 안아주며 기뻐했어요. 첫 번째 임상시험 대상자는 당연히 준호였어요. 의료진들도 긴장한 가운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생체 신호가 정상입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여보, 준호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서연이 달려가서 남편을 안았어요.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이가 이렇게 컸구나. 준호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저씨, 저는 민수예요. 새로 가족이 된 막내 아들이에요. 민수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민수구나.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준호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20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몸을 다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20년간의 일들을 다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6개월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걷는 것도 자유로워졌고 기억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준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의 신약은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수많은 뇌손상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서연 박사님, 정말 위대한 발명을 하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늘이는 의대 3년생이 되었고 민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하늘아, 너랑 결혼하고 싶어. 민호가 프러포즈했어요. 네, 좋아요. 하늘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중학생이 되어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도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민수야. 아빠가 도와줄게. 준호가 아들을 격려했어요. 어느 봄날 온 가족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하다. 서연이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어요.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아이들도 부모님 곁에 앉았어요. 약속해요. 엄마, 아빠. 하늘이와 민수가 함께 말했어요. 멀리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이제 정말로 완전한 행복을 찾았어요. 배신과 복수의 어둠을 지나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과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몇 년 후 서연은 자서전을 출간했어요. 제목은 사랑으로 이긴 복수였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도 서연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하늘이는 뛰어난 의사가 되었어요. 민수도 의대에 진학해서 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용서로 이룬 완전한 치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김서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0년간의 기다림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실과 용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서연처럼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결국 정의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이겠죠. 민수라는 작은 아이가 서연의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